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밥상에서 엄마가 밥 먹을 때 폰 보지 마라. 근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그러는데 인맥도 똑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통하는 방법인데. 저는요, 사람은 절대 말로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우거든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말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살아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무섭도록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나 커서 진짜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거기 엄마가 있어요. 말투도 표정도 한숨 쉬는 것까지 영락없이 저희 엄마더라고요. 근데 더 웃픈 건요, 엄마가 그렇게 너 제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딱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다들 이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이 키우는 것도 사람 관계도 심지어 돈 버는 것까지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 가르칠 때 보통 말로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폰 좀 그만 봐라, 그렇게 살지 마, 말로 하면 전해질 거라 믿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말로는 안 배워요. 사람은 옆에서 보고 배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요. 말은 귀로 흘려듣고 삶은 눈으로 새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작 사는 모습이 말이랑 다르면 상대방은 우리 말이 아니고 보이는 삶을 배워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말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는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진짜 많은 게 바뀌어요.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볼게요. 이런 진짜 많죠. 밥상에서 엄마가 밥 먹을 때 폰 보지 마라 그러는데 막상 엄마 손에 폰이 들려 있고요,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또 폰을 보고 있고요. 근데 아이한테만 보지 말라고 하죠.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가 목소리 빽 높이면서 야, 화 좀 내지 마, 말로 해, 이러잖아요. 소리 지르면서요. 그럼 아이는 뭘 배울까요? 아, 화나면 소리 지르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정리 좀 해라 하는데 막상 엄마 방이 제일 엉망이고, 인사 잘해라 하면서 등 떠미는데 엄마는 옆집 사람 봐도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돈 좀 아껴라, 돈 좀 아꼈어 이러는데 매일 현관 앞에는 택배가 쌓여있고, 아이 눈엔 그게 다 보여요. 우리만 모르지.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복사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본대로. 그리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여자분께서 능력 되게 있는 분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쭉 집안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딸들한테는 엄청나게 공부를 강조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어차피 엄마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거잖아. 그냥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사실 저도 이 얘기 듣고 진짜 한참 먹먹했거든요. 왜냐면 그 엄마가 딸한테 100번을 공부해라 말했는데 딸이 매일 눈으로 본 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봤자 엄마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결국 집에만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엄마를 복사할 것 같다라고 딸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말이 아니라 엄마가 진짜 살고 있는 삶을 읽어버린 거죠.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렇게 포장해도 애들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래서 딸은 엄마 닮는다 이런 게 외모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습관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너는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게 내가 곱게 키울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정작 그 딸이 결혼하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면 설거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자기만 희생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바뀌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바꾸려 하잖아요. 우리 애가 폰을 너무 많이 봐요. 그쵸? 어떻게 못 보게 하지? 남편이 너무 게을러. 어떻게 부지런하게 바꾸지? 근데 방금 본 원리대로 하면 상대는 제 말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사는 모습으로 바뀌죠. 아이가 폰 안 봤으면 좋겠다 하면 그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폰을 내려놔야 되고, 아이가 책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집에서 저도 계속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재밌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부터 바꾸라, 나부터 바꾸라 하는데 막상 엄마를 보면 본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 행동을. 그래서 저는 처음엔 사실 이거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통하는 방법인데. 이거 남한테 조언할 때도 똑같아요. 주변에 꼭 있죠. 자기는 안 하면서 훈수만 주는 사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훈수만 주는데 정작 본인 인생은 해본 것도 없고
없고 엉망이에요. 그 사람만 솔직히 말하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사람 삶이 그 말을 못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뭐라고 조언하고 싶을 때 요즘에는 딱 한번 멈춰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말을 받쳐주는 삶을 살고 있나? 왜냐면 이게 상대가 가서 닿거든요. 내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아이들은 알아서 보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원리가 의외인데까지도 적용이 되거든요. 가족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바로 인맥이에요. 우리는 인맥 쌓으려고 진짜 애쓰잖아요. 사람 챙기고 연락 돌리고 좋은 관계 만들어 보겠다고 시간을 막 써요. 가족한테까지 할애할 시간을 인맥 관리하는 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영업하듯이 인맥 관리를 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 사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공들인 사람들이 막상 내가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됐던가요? 대부분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내가 살갑게 대하고 공들였는데 상황이 좀 안 좋고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바쁘다 그러고 연락이 안 되고 일십당하고요. 반대로 내가 좀 잘 나가기 시작하고 좀 잘 되니까 몇 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하고 나타나요. 다들 겪어보셨죠? 전 사실 여기 좀 씁쓸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 됐을 때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내가 힘들 때는 조용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람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실체를 그걸 보고 반응하거든요. 제가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활짝 피면 벌이랑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날아와요. 그쵸? 근데 꽃이 안 폈는데 벌더러 아무리 오라고 손짓해봐야 안 오죠? 인맥도 똑같아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고 아직 아니면 아무리 시간을 갈아 넣어도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남한테 영업하듯 시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를 키우는 게 관계도 훨씬 남는 장사예요.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이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 다 같은 데로 오더라고요. 딸이 엄마를 닮는 것도 아이가 폰 보는 것도 공부해봤자 뭐해 라던 그 딸도 공들인 사람이 정작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사라지는 것도 전부 하나였더라고요. 사람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사는 모습에 반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는 에너지를 그냥 나한테 쓰면 어떨까? 아이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내가 책 한 장 더 읽고 남 바꾸려고 애쓸 때 그 시간에 나를 더 챙기고 그러면 신기하게 바꾸려고 안 해도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니까요. 아까 딸한테 충격받았던 그 엄마 있잖아요. 그분도 결국 그런 결심을 했대요. 딸한테 맨날 백날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 엄마인 내가 뭔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딸한테 줄 수 있는 진짜 교육이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삶을 살아보려고 한대요. 저는 이게 참 뭉클했어요.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그게 사실은 내 아이도 내 곁에 사람도 내 삶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동안 남 바꾸느라 남 챙기느라 너무 애썼잖아요. 그쵸? 이제 그 마음 조금은 나한테도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봐요. 누굴 바꾸고 싶을 때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바꾸고 결국 내 주변까지 바꿔줄 거예요. 누굴 애쓰려 바꾸지 말고 오늘은 나부터 한번 챙겨봐요. 그게 결국 다 바꾸는 시작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희망레이브였습니다.